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언제든 오라 하면서 탈북을 공개 권유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은 이 DVD나 USB로 바깥 세상을 알려서 김정은과 북한 주민의 분리 작전을 펴고 바깥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불만이 커질 것이다. 지금 북한에 대한 주요 이렇던 제재 외에도 내부를 흔들어서 북한을 무너뜨린다. 북한의 스마트폰이 300만 대가 보급되어 있고 외부 정보 욕구가 주민들 사이에 커졌다. 그래서 이 탈북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 즉 중국에 수십만 명이 탈북했을 때 중국은 그걸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지요. 그래서 북핵을 막아라,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 문제로 북한의 붕괴를 갖다가 초래하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제재도 하지만 내부를 흔들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더블 플레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북한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94년에 고난의 행군에 북한이 다 굶어 죽어서 무너질 거다. 그 다음에 김정일이가 2008년에 뇌졸중에 걸려서 북한이 무너질 거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무너질 거다,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너지기는커녕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렵지만은 버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이번에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극적으로 북미 간의 불가침 협정이 맺어지면서 남측이 적화되는 상황이 올 거 아닌가. 당장 그렇게 적화는 안 되겠지만 결국 북미 간의 불가침 협정 평화의 협정이 맺어지고 미군이 떠나고 그리고 한국이 마치 소련 러시아 옆에 있는 핀란드화가 되면서 그대 한마디로 적성국에 붙어서 중립적인 행태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예속되면서 살아가는 처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닌가. 즉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비유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 공군이 북핵 시설에 대해서 정밀 타격 훈련을 돌입했다. 북한의 주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DVD나 USB를 뿌리고 대북 확성기를 턴다. 저는 너무 좀 솔직히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의 확성기와 USB, DVD 좀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한국에 3만여 명의 탈북자가 와도 그 중에 25%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동 참가율이 50%가 조금 넘습니다. 3만 명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일대에 10수만 명의 북한의 탈북자들이 중국 일대를 헤매고 있고 러시아 일대를 헤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30만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이런 탈북자들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서 북한의 지금 체제를 흔들어서 탈북을 공개 권유한다. 공개 권유하기 전에 해외에 지금 북한을 이미 탈출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동포들을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한마디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역량부터 가져야 될 거고 중국 정부하고 맞서야 될 거고 한국으로 온 3만 명의 탈북자라도 우리가 보듬을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3만 명 안에도 간첩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의도적으로 탈북자에게 간첩 침투시키는 행태, 그런 것도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아직도 다 안 걸러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절대로 제가 탈북자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또 탈북자들을 제대로 사회에 정착시키고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지원도 불충분합니다. 뭐 하나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은데 한국으로 오라 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북미 불가침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한국의 핀란드화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오늘 아침에 보면 조선일보에 이런 한국의 핀란드화가 두렵다면이라고 하면서 글이 나왔습니다. 핀란드는요, 이 러시아 옆에 붙어 있는 나라죠. 노르웨이, 스웨덴하고 스캔디나비아 반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대소련 외교를 핀란드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핀란디제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즉 강대국의 옆에 붙어 있는 약소국이 자결권에 관여하는 강대국의 간섭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해서 끌려다니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핀란드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가 영화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핀란드는 구소련과 맞서서 두 번의 전쟁을 했습니다. 이 독일 편에 붙었죠. 2차 대전 때 히틀러 편에. 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런데 독일이 무너지고 핀란드가 처음 전쟁은 휴전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결국은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핀란드를 발틱 3국처럼 자국의 영역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은 어렵게 이 전쟁 배상금도 3억 불이가 내고 그 다음에 수시로 크렘린을 찾아가서 아부를 하고 보드카를 마시면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겉으로는 상호 우호 협력 협정이라는 것을 해서 친소 중립 노선을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미 몇 년 전에 이 복거일이라는 소설가가 한반도에 들이운 중국의 그림자라는 걸 통해서 중국에 의한 한국의 핀란드화를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면서 기업은 중국의 눈치를 보고 그것이 정부 외교 군사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이 미 중 사이에 덩거리 외교를 한다면 미국이 동맹으로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우리의 핀란드화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도 러시아, 독일, 스웨덴 등에 둘러싸여서 중립화를 지향을 했지만은 엄청난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국민들의 인내와 민족의식으로 결국은 지금까지 살아남고 버텨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부에 외교에 관해서 안보에 관해서 분열이라는 건 없고 그야말로 사슴 술록 잡는 총으로 소련군에 맞선 사람들입니다. 거의 전 국민의 남자들이 다 소련과의 전쟁에 자발적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소련을 상대로 겨울전쟁이라고 싸운 이야기를 보면 눈물 나도록 잘 싸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가버리고 나면 지금 한국, 중국하고 범중화권하고 무역량이 31%가 넘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경제에서 물건 좀 팔아먹는다 해서 점점 애속이 되어갈 거고 중국의 눈치를 박을 거고 간섭을 보게 될 거고 중국 배가 어선이 들어와서 사고를 쳐도 중국 관광객이 사고를 쳐도 우리는 다 참을 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중요한 외교나 안보에 관한 문제를 중국에 의존하게 될 거고 중국은 남북한을 두 개를 가지고 아마 한국 민족을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요, 우리는 끝입니다. 다시 속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조선, 고려 같은 하나의 속국이지만 이제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속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일본은 중국과의 분쟁 이후에 생각구역도 분쟁 이후에 무역을 갖다가 다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에 이렇게 급속도로 의존하고 중국 관광객이 뿌려주는 돈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요, 곳곳에 중국의 국경일을 맞이해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왔다. 백화점, 면세점, 삼계탕 집마다 거리도 중국 관광객 버스로 북새풍이고 맹동도 터져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면에 어두운 진실은 뭡니까? 돈 매품 벌러다가 나라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국민들은 지금 이 사드 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겁니까? 황장엽 선생이 이야기한 2007년에 이분이 말을 했어요. 이분이 97년에 넘어왔다가 2006년에 북한에 핵실험이 있었고 2007년에 녹음을 한 내용이 어제 어떤 방송에서도 공개됐는데 북한이 십수년 안에 수소폭탄을 만들 거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한 북한의 핵탄두 폭탄은
정폭핵 분열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정폭핵 분열탄은 내부에 중수소, 삼중수소를 넣고 외부에 플루토늄으로 감싸서 폭발 효과를 훨씬 기존의 원자탄보다 높인 것이다. 자, 지금 그리고 결국 이 황장엽 씨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한국은 적화될 것이다. 베트남처럼. 그게 걱정된다. 한국에 간첩이 수천 명이 있다. 자, 저는 이제 적화, 간첩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딘지 모르게 보수 꼴통처럼 보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비춰지게 되는 우리 국민의 의식화도요. 일종의 핀란디제이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핀란드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미국이 최근에 북한이 핵으로 사고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개입하지 말자라는 국민의 여론이 훨씬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은요. 북미 평화협정과 불가침 협정이 되지 않도록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 스스로 미국이 진짜 이래 놓는다면 우리도 좀 개기겠다고 달라들기도 하고 또 주한미군 분담금을 올려줄게 하고 얼르기도 하면서 미국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도저히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비확산하고 ICBM 실험을 하지 않겠다,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핵을 만드는 나라와 평화협정을 체결합니까? 그건 평화협정이 아니고 불가침 협정도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가해야 됩니다. 어제 윤병세 장관이 10월 말에 한미 외교 국방장관 연쇄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서 이 확장된 억제력에 새로운 뭔가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할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도록 기사들이 릴리스되었습니다. 저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백악관과 북핵 대표까지 한국에 날라와서 전술핵 배치나 핵 독자 개발은 안 된다고 신속하게 못을 박은 마당에 한국의 전술핵 배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사드 하나 배치하는데도 저 난리를 치렀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배치를 한다? 누가 갖다 놓겠습니까? 전술핵 갖다 놓은 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타켓트가 된다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방어용 요격 무기에도 저 야단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는 어쨌든 매우 커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자, 북한의 붕괴, 내부 분열, 탈북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패는 저쪽이 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치 이야기를 할 때는 패가 우리가 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우리가 흔들면 북한이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북한은 아픈 환자입니다. 정상적인 몸이 아니지요. 아픈 환자가 질질 끄면서 약간의 죽만으로도 오래 살아갈 수 있는데 환자가 총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튼튼한 사람인데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칼밖에 없습니다. 이 아파서 죽만 먹고 사는 아픈 총든 환자와 칼만 든 머리가 복잡한 정신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몸이 튼튼한 사람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좀 현실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바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